자, 오늘 2021 울산 랜선 건강박람회 함께하고 계신데 요즘에는요 어딜 네. 가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첫 이야기를 많이 번째가 한대요? 주식, 주식.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맞는 것 건강, 같아요. 막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건강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네. 뭐 주변에 둘러봐도요.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이용한다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요. 네. 요즘 또 젊은 분들 중에서는 몸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 프로필 사진에 해놓거나 바디 프로필 사진 이런 거 그렇죠. 찍는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육이. 어찌됐든. 자, 요즘 뭐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들 많이 하시고 또 네. 실제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그 본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럼요. 건강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그 건강 상식이나 그렇습니다. 의료 정보들이 다 진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보가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죠. 네, 우리 울산에서 아마 정형외과 쪽에서는 정말 최고의 네. 권위자이신데요. 자, 정형외과 전문의 손수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유튜브와 줌 계신 분들 함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선생님. 지금 줌 참가자 여러분들도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700분 가까이 네. 시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저- 남겨주시고 인사를 해주고 예, 계시는데 700분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리 좀 맞아요. 알려야 되니까. 이게 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홍보가 많이 돼서 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의 유익한 강의를 네. 보고 접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예전에 녹화 때 한번 뵙고 오늘 네, 뵙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네. 여전히 멋쟁이세요. 아이, 무슨 말씀. 아니 피부과 다니세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의사 네네.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비법 같은 거 있으시죠, 선생님?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일하시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웃고 웃고 또 열심히 또 부딪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사는 거, 요게 또 비법이네요. 그러게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찬바람도 불고요. 네. 또 이제 네네. 뼈가 시리다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네네. 가을에는 보통 어떤 증상으로 병원들 많이 찾아오시나요? 우리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그 저온에 되게 예민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거나 그다음에 저기압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게 통증이 많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다음에 근육통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광범위하게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더 떨어지니까 더 네네.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뇌과적인 거에 있어서는 코로나 시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운동 네네. 부족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못 맞습니다. 나가니까요. 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와. 건강 강의를 해주신다고 지금 옆쪽에 살짝 보니까 정말 많은 모형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잘 보지 못했던 모형들도 많이 들고 오셨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오늘 어떤 주제 강의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네. 무릎에 대해서 무릎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거 하고 어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통해서 이런 이상한 그 정보들 자꾸 믿지 마시고 오늘 우리 손수민 원장님의 아주 정확하고 멋진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손수민 원장님의 건강 강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국한해서 그렇지만 무릎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처음 무릎의 구조,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질병, 외상 거기에 대한 치료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릎이라는 곳은 모형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무릎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나 하면 위에 허벅지뼈, 그다음에 밑에 장단지뼈, 그다음에 무릎의 앞쪽에 우리가 툭 튀어나온 뼈 있죠, 설계골. 그다음에 이 설계골 위쪽에 허벅지 근육이 붙고요. 밑부분에는 설계인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 설계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계골하고 대퇴골 관절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설계골을 우리가 제끼고 나면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뼈, 밑에 장단지뼈, 요 두 개가 무릎 관절을 형성하게 되고요.
굽혔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요 뼈하고 뼈 사이의 중간에 본체와 본체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박킹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요 연골이 반달 연골이, 위에서 보면은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달 연골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관절면은 두 면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쪽 면, 바깥쪽 면이 있고 왜 두 면으로 나누어져 있나 하면은 중간에는 전방인대, 후방인대가 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앞뒤 좌우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전방인대, 후방인대, 그다음에 내측인대, 외측인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그 관절 연골, 그다음에 중간에 끼어 있는 반달 연골, 그다음에 무릎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측 반월상 연골이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뼈하고 뼈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골이 우리가 손상이 있을 때는 우리 간단하게 그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잘 하지 않고요. 혹시 그 찢어진 정도가 좀 심하게 되면 우리 관절 내시경으로 그 찢어진 부분을 우리가 좀 그 부분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반달 연골이 많이 찢어지면은 우리가 그 다시 그 자리에서 장착해서 재생 다시 집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대 수술은 차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 가장 그 환자군이 많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1, 2, 3,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단계 관절 연골이 마모가 조금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다음에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재활치료 이런 걸로 충분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 관절 연골 마모가 조금 더 심하게 진행되면은 우리가 관절 연골 마모 때문에 그 체중이 지나가는 쪽에서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막의 염증을 같이 동반하게 되어서 물이 조금 차거나 관절막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관절 연골을 마모는 우리가 그 기계면에 코팅면이 까졌을 때 우리가 윤활유를 좀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절 연골, 관절 영양제를 좀 우리가 그 주사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절막의 염증은 관절막 염증을 좀 떨어뜨리는, 관절막에 염증이 있으면 물을 만들게 되고 무릎이 붓게 만들고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막의 염증도 우리가 반드시 조절하게 되는데요. 관절막 소염제를 좀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주무시고 일어나거나 또는 오래 앉아 계셨다가 움직이거나 또는 운동하기 전후에 바로 우리가 걷게 되고 보행하게 되고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면은 연골 마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골 마모가 좀 더 갑자기 확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하면 우리가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관절 우리가 그 안 쓰다가 갑자기 쓸 때는 갑자기 쓰지 말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 있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이 간단한 이 헛운동을 한 5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움직여 주시면 무릎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라든지 무릎의 손상을 상당히 많이 막아주게 됩니다. 이 헛운동이 10가지 약보다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게 되고 반드시 5번 정도 무릎을 부드럽게 하고 나서 운동을 하시거나 걷고 다니고 하면은 그 이상의 그 손상을 상당히 많이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무릎이 조금 더 관절 연골이 마모가 있으면서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가 대신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 미만으로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그 무릎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자체의 연골 그 마모되는 걸로 우리가 그 사용하기 힘들 때는 자가골 연골 이식이라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내 무릎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연골이 있는 그 자가골 연골 이식으로 그 이식하게 돼서 그 마모되는 부분에 재생을 유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주고 통증을 많이 떨어뜨려주고 이후에 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관절경 하에 우리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 있지 않습니까?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은 어떤 때 하냐면 관절 마모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때,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연세가 55세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연세는 좀 젊으신 분이 관절면의 마모가 조금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그 자가골 연골 이식을 못하게 될 때 이때는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을 하게 됩니다. 줄기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자기 연골로 대체는 안 되지만은 연골의 그 가장 연골 성분에 비슷한 성분으로 어느 정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극복은 안 되지만은 더 이상의 연골 마모라든지 통증을 조금씩 한 80%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그 재활 치료하고 이렇게 우리가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골 마모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진행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인공관절을 완전히 우리가 그 대체하게 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연세가 많으시고 관절이 마모가 아주 심해서 도저히 설 수가 없을 때 그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의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주 심해서 서지 못할 정도 되지 않을 까지는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않고 연골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약물 치료로 조금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세가 조금 60세에서 65세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무릎의 관절은 체중이 한 80% 정도는 무릎의 안쪽으로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무릎의 바깥쪽이 아니고 무릎의 안쪽 면에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에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무릎이 O자형 무릎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때 전체를 다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안쪽만 이게 전체 관절을 다 잡아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이고요. 요거는 바깥쪽은 괜찮고 안쪽만 갈아주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입니다. 내측 반치환술인데 이 내측 반치환술을 해서 수술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마모 많이 된 부분만 인공관절을 하게 되고요. 요 인공관절만 하는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무릎이 O자형으로 구분된 것을 스트레이트하게 무릎 관절을 스트레이트하게 쫙 펴주는 그런 목적을 같이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무릎의 관절염이 병증으로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수술이나 그 아주 이렇게 시술이나 이런 것은 조금 차후로 미루고 우리가 약물 치료, 그다음에 근력 강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릎을 자주 풀어주는 습관을 가지면은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 무릎을 그 통증을 조금 격감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이 마모가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그 무릎을 보존하는 수술, 자가골 연골 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든지 이 보존하는 수술에 더 좀 치중을 하게 되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우리가 관절을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우리 무릎 관절이라든지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손수민 원장님 네, 이쪽으로 원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강의 끝내시고 네네. 급히 나가시려고 네네네. 하는데 네. 원장님 또 네네. 유익한 강의 해주셨지만 이대로 보내드리면 너무 그럼요. 아쉽잖아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무릎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네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저희가 네. 우리 원장님과 또 줌으로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OX 퀴즈 풀려고 준비를 네네.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OX 퀴즈를 드릴 테니까 네. 지금 저희가 문제를 우리 원장님 그리고 또 지영 씨 제가 한 문제씩 드릴 거예요. 네. 손으로 맞으면 O 아니면 X. X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렇죠. 자 집중해서 준비해 줘. 우리 또 어머니 선물 준다니까 바로 딱 땡기시는 그렇죠. 거네. 지금 좋습니다. 뭐 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으시고요. OX 손으로. 퀴즈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면 되는데 다 같이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맞다. 동그라미. 그렇죠. 오케이. 그럼 X다 X. 생각하시면 X는 크게 좀 X를 X 크게 이렇게. 네. 자, 여러분, 틀렸다. 앞으로,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 OX를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체크를 해서 문제당 맞추신 분들께 상품을 드릴 거예요. 네,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 한 문제 네.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 제가 요즘 문제를 가을이라서 날씨도 좋고 해서 산행이 많아지는데요. 네. 우리가 산행을 할 때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면 발목 관절에 유용하지 않다, 그렇죠.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않는다. 되지 않는다.
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O. 그렇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X를 해주시면 자, 하나, 됩니다. 둘, 셋. 지금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멈춰주시면 저희가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일단은 정답을 알아봐야 자, 정답은 되잖아요. 바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원 맞추신 거죠? X. 그렇죠. 전원 다 맞추셨어요. 와, 박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공짜로 참 좋아하세요. 네, 맞추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등산용 스틱은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발목을 접지르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아주 쉽게 다 맞춰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지영 씨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 내드리도록 요것도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면 돼요. 선물 다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주로 50대 나이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60견이라고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해주시면 됩니다. 셋. 멈춰주세요. 그대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야, 이번에도 답을 한번 자, 우리 원장님.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그 60견이라고 60견은 합니다. 아닙니다. 50견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죠. 정답은 X였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뭐, 야, 두 번째 문제도 네. 전원 정답이고요. 우리 김효정님, 우리 아. 아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네, 잘 좋아요, 맞추고 좋아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요것도 역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면 됩니다. 요 제가 네. 문제 드릴 거고요. 자, 문제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팔, 다리 관절에 심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한다. 네. 자, 맞으면 맞으면 O, 틀리면 X. X. 자, 하나, 둘, 셋. 멈춰 주십시오. 그대로 멈춰 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래도 오케이. 되나요? 좋습니다. 와, 야, 일단은 원장님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답은 해볼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풍하고 풍자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네. 우리가 관절에 생기는 것을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통풍이 정답이었고요. 네. 정답은 X가 맞아서 네. 세 문제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원 맞추셨어요. 정답이 되셨어요. 박수 아,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요. 자, 오늘 와. 맞춰주신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선물 네. 수령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또 오늘 손수민 원장님 아, 너무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유익한 시간 강의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네. OX 퀴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손수민 원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함께 보내주시기 보내주세요.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원장님. 되겠고요. 네.